잡곡밥은 건강에 좋습니다. 단,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 이상이라면 잡곡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잡곡밥,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정보가 많습니다. 평소 내가 생각한 잡곡밥의 효능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잡곡밥에 어떤 곡식을 넣으시나요? 현미나 보리, 콩, 기장 이런 음식들을 넣으실 텐데요. 잡곡밥이 백미밥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성분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까요? 1. 무기질 2. 단백질 3. 비타민 4. 식이섬유. 다 좋은 성분 같아서 고르기 어려운데요? 전부 건강에 좋은 것 같지만 의외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은 바로 네 번째,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해 당뇨병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죠. 또 포만감을 주어 비만을 예방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줄로만 알았던 식이섬유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지방 등 나쁜 노폐물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하는데요. 이때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거든요. 칼슘, 철분, 비타민 같이 좋은 무기질까지도 흡착해서 배출해버립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소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잡곡밥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치아도 점점 부실해지는 50대 이상 분들은 더 힘듭니다. 정제되지 않은 곡식들이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 흡수율이 낮아 부담을 줍니다. 또 대장에서 분해되면서 수소, 탄산, 가스가 생겨 장을 자극하기도 하죠.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미 같은 통곡물에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 속의 수분까지 흡수해 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물 섭취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잡곡은 100g당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밥 한 끼가 300g 정도이니 한 끼 기준으로는 이만큼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겠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식이섬유 충분 섭취량은 하루 기준 성인 남성 30g, 성인 여성 20g입니다. 심지어 5세 미만은 15g, 2세 미만은 10g이지요. 어린이들은 과다한 식이섬유 섭취 시 영양소를 배출해내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실제로 2016년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식이섬유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국내 어린이 60만 명이 식이섬유 과다 섭취로 성장과 발달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하루 충분한 식이섬유의 양은 20g에서 30g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 현미가 몸에 좋다고 100% 현미로만 밥을 지으면 한 끼만 먹어도 하루치 식이섬유 권장량과 맞먹습니다.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 권장량보다도 훨씬 과다하게 식이섬유를 먹게 되는 것이죠. 당뇨 환자분들 중에 혈당 걱정된다고 100% 현미밥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게 좋은 건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리나 검은콩, 팥은 식이섬유 함량이 현미보다도 훨씬 높으니 더하겠죠. 또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반찬으로 나물도 먹고 버섯도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량은 더욱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잡곡밥에서 잡곡의 양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잡곡밥에서 백미와 잡곡의 비율은 7:3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잡곡의 비율을 더 줄여서 9:1도 좋습니다. 식이섬유 하면 무조건 좋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양면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변에 잡곡밥을 주식으로 먹는 중노년이나 어린 손주가 있는 노년분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고 알려주세요. 저는 한평생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운 흰쌀밥만 먹다가 최근부터 당 수치 때문에 100% 현미밥으로 바꿔 먹었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지만 건강에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참고 먹었는데 앞으로는 백미도 섞어서 먹어야겠네요. 잡곡밥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식이섬유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먹고 건강에 좋은 것으로 유명한 현미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비소가 뭔지 아시나요?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독성 화합물이자 중금속인데요. 특히 무기비소는 독성이 커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몸에 축적되면 신경계 장애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사약도 비소로 만들었다고 하죠. 이런 무기비소는 쌀이나 농작물 등에서 소량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백미보다 도정 단계가 적은 현미는 2배 이상 높은 비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작년 11월 30일 현미 무기비소 기준을 킬로그램당 0.35mg 이하로 설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무기비소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다행히도 비소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현미를 충분히 불려주고 헹궈주면 비소를 어느 정도는 씻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량이어서 안전한 수치라고는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체내에 쌓인다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현미밥을 하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불린 뒤에 비소가 녹아있는 그 물은 버리시고요. 여러 번 휘젓고 여러 번 헹궈주면 비소 섭취량이 무려 35%나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과 요산 수치가 높아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은 잡곡밥보다 백미밥을 먹는 게 낫습니다. 신장의 배설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잡곡밥에 풍부한 칼륨, 인 등의 무기질을 배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통해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면 몸이 붓고 관절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은 이것저것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 병입니다. 음식을 통해 퓨린이라는 물질을 섭취하면서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은 백미보다 잡곡밥에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신장이 안 좋은 분들과 통풍이 있는 분들은 잡곡밥보다 흰쌀밥을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동안 잡곡밥이 건강에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네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노인, 어린이는 잡곡의 비율을 낮추는 게 소화와 건강에 좋을 수 있다. 현미밥은 여러 번 휘저어 헹궈야 독성 물질인 비소를 씻어낼 수 있다. 신장 기능이 안 좋고 요산 수치가 높다면 잡곡밥보다 백미밥이 더 낫다. 잘 기억해 둘게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푸드테라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